명도기일이 안 지켜지고 이랬을 때는 소송 문제가 있죠. 소송이 뭐 법원 판결 나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는 중간에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 얘기인데요. 건물 임대차 관리하면서 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 네. 임대차 관리라고 하면은 임차인들을 입점을 시키고 만기가 됐을 때 나가실지 아니면 더 계신다고 하면은 임대료를 증액 또는 감액해야 되는 내용들, 매달 임대료 납부, 그다음에 연체, 나중에 또 뭐 명도 소송, 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내용이죠, 그죠? 네. 공실 기준으로 보면 이 사이클을 보면 공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임대료를 얼마를 책정을 할 건가 결정을 하고 지역에 있는 중개업체들하고 온라인에 중개 사이트 같은데 물건 올리고 해서 임차 희망자를 받은 다음에 마케팅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게 맞으면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렇죠. 계약 체결하고 임대 기간 중에 뭐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에 발생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왕왕 영업이 너무 안 돼서 중간에 나가셔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기간을 잘 거치고 만기가 되면 이제 그때 가서 계약 종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시 연장 계약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를 좀 올려야 되는가 아니면 뭐 상황 봐서 좀 낮춰야 되는가 이런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장 계약하고 그리고 나가셔야 된다면 내가 뭐 여기서 더 큰 데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규모 줄여서 이사 가야겠다 하는 경우는 뭐 그냥 명도하고 원상복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만 하면 딱 끝인데 상황이 안 좋아서 나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임대료도 또 밀려 있을 수도 있고 만기가 됐는데도 안 나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쵸, 예.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연체를 했어요? 네. 그러면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임대료만 공제하는 게 맞나요? 부가세까지 포함한 거를 공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인은 대부분 일반과세자잖아요. 그렇죠. 부가세는 무조건 발생을 시켜야 되는 거고 임대료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간에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이 연체를 했어요. 네. 그리고 건물주는 그래도 이 사람한테 받은 돈이 없더라도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명도기일이 안 지켜지고 이랬을 때는 소송 문제가 있죠. 소송이 뭐 법원 판결 나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는 중간에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도 소송은 대부분 이렇게 막 법리로 다투고 이러는 건 없어요. 그냥 기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대부분은 임대인이 승소를 하거든요. 어차피 끝까지 가봐야 소송도 걸려있고 그런데 영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임대료나 이런 비용 발생은 계속 쌓이는 거니까 그냥 중간에서 적절한 시기에 종료를 하시자. 보통 명도 소송을 끝까지 가면 얼마 정도 걸리나요? 한 6개월 정도 보면 되고요. 이게 법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아주 짧게 끝나는 데는 4개월 정도에 끝나는 데도 있고 네. 통상 한 6개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소송 승소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강제 집행 절차가 하나 또 남아. 참 여기서 집행을 하면은 집기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집기를 드러내서 어디다 보관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반 비용, 네. 그다음에 이 보관 비용을 누가 납부합니까? 이 소 제기한 사람이 소 제기한 사람이면 임대인이겠네요. 그렇죠. 임대인이 납부를 하고 예. 뭐 피소당한 피고는 네. 그 안 낼 거 아니에요. 비용을 자발적으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증금에서 공제할 게 없으면 그냥 채권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운반 비용은 당연히 이제 돈을 줘야지 네. 운반을 할 거고 네. 이 보관 비용은 한 달 보관할 수도 있고 계속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보관비도 선납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한이 되면 경매를 합니다. 경매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추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게 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물주가 자산 관리를 맡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도 뭔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임대료 더 받고 싶다. 네. 니들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 임대 수익을 좀 개선을 해달라. 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어떤 얘기들을 좀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임대료를 딴 데보다 굉장히 많이 올려받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노후된 건물보다는 좀 더 그쵸, 받을 수 그쵸. 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경쟁력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실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건물별로 한두 개 층은 꼭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여기 갈까 여기 갈까다 조금 비싸도 여기 가야지 하는 그런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고, 안에서 되게 업무 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재계약할 때 임대료 뭐 지금은 한도가 있으니까 5% 이상은 안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할 때 나 그럼 딴 데 갈래요 하지 않고 좀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어야겠다 이런 거는 있죠. 지금 현재 있는 임대료가 주변에 비해서 아무래도 한 10년 전부터 쭉 그 금액이었어서 조정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러면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써서 때때 이 주변 시세나 뭐 상황에 시장 상황에 맞게 임대료 좀 올린다거나 낮춘다거나, 그리고 조금 낮춰서 뭐 빨리 들어오게 한다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높게 유지를 하면서 퀄리티를 좀 가져간다는 전략도 있고 이런 거가 가능한 거고, 수익을 자산 관리를 맡는 순간 100이었던 게 120이 되고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 어렵다. 건물주가 해야 되는 꾸준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건물주한테 위탁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 계신 건물주들한테 위탁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많고 이분들은 사실 이런 자산관리 서비스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죠. 뭐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친척분들이 관리해 주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우리 전 세대 분들, 소유자분들은. 네, 그렇죠. 근데 그 아래 세대 분들은 지금 한 50대에서 60, 70, 요 세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맡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산관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많아질 것 같고 늘어날 것 같죠? 더 늘어나기는 할 것 같고, 근데 뭐 부동산이란 게 양의 한정이 있는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막 무작정 막 시장이 뭐 두세 배로 뻥튀기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전에보다는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맡기시는 분들은 뭐 제가 처음 시작한 10년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포함해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회계 쪽, 주로 이건 이제 행정적인 일인 거죠. 매달 이렇게 입주사분들한테 청구서 보내드리고 뭐 전기 수수료 같은 거 안 보내서 이런 관리성 비용들 계산해서 보내드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입금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업무들. 월 말마다 그 해당 월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보내드리잖아요. 네, 보고서라기보다는 그냥 청구서 형식인 거죠. 청구서 내용이 그게 보고서 내용이니까 받을 금액하고 쓴 금액하고 거기에 한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돈을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이 발생이 돼야 돼서 지출해야 되니까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청구서 및 보고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과 이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비용들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이 드는 거니까 그럼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뭐 보고서 형식이 됐건 아니면 카톡 전송이 됐건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고, 비용 같은 거는 그냥 쭉 몰아서 아주 큰 비용 아니면 공사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 아니면 그냥 쭉 몰아서 월말에 한꺼번에 청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거는 저희 회사 차원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하고, 회사에서 지출하고 이제 이수정님이 지출을 하고 그렇죠. 나중에 건물주한테 청구하는 형식으로 월말에 청구를 하고, 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공사 같은 거야 이제 공사 완료되면 완료 보고서 보내드리면 직접 송금하면 되고 송금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월말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산관리, 건물 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라든가 아니면은 이수정님의 어떤 뭐 생활을 대해서 쭉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자산관리가 이거 맡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나름 좀 친절한 성격이어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맡기고 안 맡기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맡기면 안 되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뭐 그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상담 전화 많이 해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이게 모든 건물들마다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한번 해보셔야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산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직원도 채용하시죠.
네. 직원 채용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이력서 넣어라. 이력서도 같은 방법으로 연락 주시고 스트레스를 좀 받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그러니까 저희만 아는 그런 보람도 굉장히 있고, 이렇게 전망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이 업무에 이렇게 아주 스페셜리스트는 아직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블루오션이네요 아직.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꾸준히 파보면 괜찮은 직종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오늘 장시간 고생해주신 이제 이준현 수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